이생의 학문에서 다시 사랑을 꿈꾸는 그대에게요. 삶이란 긴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홀로 걷는 길은 더 길게 느껴지고 마음을 나눌 것 하나 없는 저녁은 더욱 쓸쓸하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노년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서로 기대며 남은 삶을 함께할 동반자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는 너무도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랑이 따뜻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삶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오히려 남은 여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바람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의 결과를 마주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재혼은 하지 마세요. 3가지 일이 당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감과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노년의 재혼이 안겨지는 3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족이 아니라 삶과 사는 상피로 이어지지 않은 관계의 냉혹함. 두 번째 이야기, 초심은 바뀌고 사람도 눈치를 본다 아들의 변화, 며느리의 시선. 세 번째 이야기,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만 남는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삶과 사는 삶. 피로 이어지지 않은 관계의 냉혹함.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집에서 나가주세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날아온 그 말 한마디.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시선이 깜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가족이 아닌 삶과 함께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말합니다.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올해로 65, 단정하고 따뜻한 이상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민지욱 씨와는 인생의 중반기에 사별하였고 그 후 10년을 홀로 지내며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란 시간과 함께 더 짙어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마음을 덮을 때 그 속에 불쑥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자상했고 미소는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고 기대롭게 하나를 다시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얽혀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벽이 되고 때로는 칼이 됩니다. 그녀가 재혼한 가정에서 맞닥뜨린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과의 미묘한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어도 웃어도 마치 숙면처럼 느껴졌던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재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부인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진실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사랑은 진정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보다 더 아픈 두 번째 진실을 만나드립니다. 두 번째 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선택. 그러나 그 끝은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청운역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지단 그가 좋아하던 음악, 그와 함께 쓰던 찻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픔이었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리움은 외로움으로 바뀌었고
외로움은 어느새 선전지를 덮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문득 두려운 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살다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문을 두드려줄 사람 하나 없다면? 밤이면 더 깊어지는 고요 속에서 그 생각은 마치 차가운 안개처럼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 즈음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 좋은 분 있으면 한번 만나봐.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어야 외롭지 않지? 그 말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곁이 되고 싶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삶. 나도 그런 인연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흔들리던 제 마음은 어느 날 우연처럼 찾아온 한 사람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6살 위였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이였습니다. 첫 만남은 친구 집에서였습니다. 그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생은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요. 서로 기대며 외롭지 않게 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겨울 끝에 불쑥 피어난 매화처럼 제 마음속 한켠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제게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금도 저보다 많았고 직도 컸습니다. 저와 같은 외아들이 있었고 삶의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건만 따지면 이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제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하자. 제 운을 한첫 달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공원을 함께 걸었고 장을 보며 삶의 입맛을 알아갔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을 상의에 두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은 마치 잊고 지냈던 설렘과 편안함이 동시에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루만졌고 저는 그렇게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그의 다른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젊었을 땐 아내가 다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요리를 해?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점점 마음의 돌처럼 쌓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달라졌는데 왜 나는 다시 누군가의 끼니를 챙기며 살아야 하지? 저는 나이 들어서도 내 삶에 어느 정도는 지치고 싶었습니다. 서로 기대되며 살아간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희생은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아한 말투와 다정한 문자 한 통이 제 마음을 잠시나마 무르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잠깐의 산행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데려다줄 줄은. 그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저는 또 한 번 인생을 걸었습니다. 2달도 되지 않아 결혼에 결심했던 이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곧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결혼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보여준 진짜 얼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난이 반쪽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것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선택을 하지만 시간은 그 사람이 진짜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일도 노년에 하는 사람은 대가가 크고 그 진실은 더 빨리 드러납니다. 그녀가 재혼을 결정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재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 그는 기사와 뉴스링크를 수십 개씩 보내며 걱정을 수반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들이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믿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가? 그녀는 마음속으로 들이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집 하나, 그것도 전 남편과의 공동 명의. 그걸 노린다 해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중인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속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속는 건 아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는 미리 아파트 등기 권리를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이 집은 너의 거야. 앞으로도 바뀌지 않아. 나는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사는 거야. 그제야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없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던 걸까? 그 아이에게 나는 집 한 채와 등기 서류에 불과했던 걸까? 그 물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채 그녀는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힘든 처음으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공간에 자신을 맞추고 적응되다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잔이며 청소며 요리며 무엇이든 기꺼이 해냈습니다. 여자의 일이라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따뜻한 하루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초기엔 남편도 그녀를 아껴줬습니다. 함께 공원을 걷고 같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했고 밤이면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역할은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말투는 차가워졌으며 무심함은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그의 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연금이 많았고 넉넉한 형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넉넉하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조차 아까워했고 함께 산지 6개월도 안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 가족인데 생활비는 같이 내가지. 그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맞벌이처럼 각자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그는 그녀에게 반을 요구했고 그녀는 치용했습니다. 자신도 연금을 받으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반, 그 다음엔 공과금 반, 그 다음엔 식비 반, 병원비도, 명절 준비도, 가전제품 하나 사는 일도 모두 반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함께 사는 삶이 아니다.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계약 관계일 뿐이다. 그녀의 연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나이 들어갈수록 정원비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한마디 위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돈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내 몫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꿈꿨던 함께하는 노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한 하루를 돌아보며 웃는 밤, 서로의 허리를 끄덕이며 말없이 기대는 저녁. 그녀는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생활비를 절반 부담해주는 동거인을 원했던 건가?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 때문에 견뎠고 계산 때문에 무너졌다. 사랑의 이름으로 쌓은 하루가 무너질까?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한 끼를 먼저 말했고 계려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속으로 되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었을까? 재혼 후의 삶은 처음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돈을 인색했고 생활비는 늘 그녀가 먼저 내야 했으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내줘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 말이 입꼬르처럼 되어버린 남편. 하지만 돌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덧붙이던 한마디.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인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요? 부부 가치가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는 매번 난처했습니다. 부부라면 정말 계산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회상했습니다. 전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늘 행복했죠. 그러나 지금의 남편은 그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뎌졌고 말투는 건조해졌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해 그는 기념일도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짧은 메모 한 장도, 그 어떤 마음의 투선이라도.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과 무관심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그는 내 기대를 투선했습니다. 올해는 셔츠 하나 받고 싶어요. 이번 설날엔 의미 있는 선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속옷부터 외투까지. 그의 옷장에 걸린 대부분의 옷은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의 말도 미안함도 없이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는 듣지 못한 척하거나 가볍게 웃으며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닫혀가는 결혼 2년 차. 남편의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산후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닌데. 하지만 남편은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당신이 도와주면 며느리도 아들도 마음을 열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되려면 노력해야지. 그녀는 그렇게 무려 2달이 넘도록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낮에는 며느리의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손주의 잠을 재우고, 새벽이면 빨래와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1달이면 끝날 일이지. 그들도 곧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시간을 내주겠지. 1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은 고마움의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큼된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직도 손님일 뿐이구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심한 말과 외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이 집에서, 이 사람에게, 이 가족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던 걸까? 사랑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었나? 사랑이라 믿었기에 더 아팠던 괘씸의 순간. 어떤 진실은 너무도 아파서 차라리 모른 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가장 어두운 순간에 스스로를 삼켜버리곤 하지요. 그녀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한편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참고 노력하면 이 가족도 나를 받아들일 거야. 그가 말했던 것처럼 진심은 결국 전해지겠지.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무언가 낯선 기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기운이 났습니다. 양말 하나도 제대로 놓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이토록 깔끔하게 집을 정돈해 두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에 다른 누군가가 다녀간 것은 아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단골 원니를 만났습니다. 원니는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며칠 전에 공원에서 봤어. 댄스 모임에서 여자들이랑 한창 웃고 계시더라고.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가 그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확인하게 된 휴대폰 메시지. 남편의 지인으로 알고 있던 여자가 실수로 그녀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로 찍은 여행 사진이 고스란히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뒷배경은 분명히 그녀가 단 한 번도 함께 가본 적 없는 티웨이의 바닷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며느리를 위해 몸을 혹사하며 살고 있던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며느리 집에 더 오래 있으라고 했는지, 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어색한 표정이었는지, 모든 퍼즐이 이제야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나 없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함께 지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여자를 이 집에까지 들였다는 것도 그녀는 단지 화를 내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결혼의 의미를. 적어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은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나는 부적절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나는 삶임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재혼한 이유 아닌가요? 그녀는 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는 단지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이 필요했고 정리된 집이 필요했고 말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컥했습니다. 바로 이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오래 참고 너무도 깊이 믿었기에 그녀는 그 순간마저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한 번쯤은 사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가 보여준 무심한 눈빛은 그 모든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정뿐이었습니다. 계시는 견뎠지만 외면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당시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그녀 자신도 믿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보는 거야. 신기에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고 늦은 봄 햇살 아래에서 작은 웃음을 나누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인생의 두 번째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봄은 너무도 짧았고 그 따뜻함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를 막아선 건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겠다는 건 욕심일지도 몰라. 사랑은 없어도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대신은 아프지만 정은 남아있으니까 혼자보다는 낫겠지. 그 선택이 더 큰 후회를 불러오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4년 차.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 했고 그날 이후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황도 없이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아들이 나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간병인? 아직 이르지 않아요. 어머니가 직접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다. 그녀의 모든 시간이 묶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남편을 씻기며 시작됐고 하루의 끝은 대변을 치우며 끝났습니다. 식사, 약, 물 한 모금까지
모든 것을 그녀 혼자 감당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녀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그녀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고 아들은 그녀의 고통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사랑은 끝났지만 그래도 정이 있었어. 이렇게까지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니?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침대에 누운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날, 그녀는 다시 한 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혼자됨은 과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전의 혼자됨이 그리움과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의 혼자됨은 대신과 호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수습하고 겨우 숨을 고를 틈이 생긴 어느 날 남편의 아들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깊게 찔렀고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 정성,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이 집의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녀가 그 집에서 했던 모든 일은 사랑도 고마움도 아닌 그저 편리함과 이용의 재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를 위로한다. 모든 걸 잃고 난 뒤에 남은 세 가지 진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가꾸었던 집, 남편과 함께했던 침대, 정성껏 닦은 것을 닫아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했다고 해도 이 집은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제 앞으로 명의를 넘긴 집이다. 그러니 이제 나가주세요. 그녀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동안 쏟아부은 내 노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매일 이 집을 청소했고 남편의 위주의 음식을 준비했으며 그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한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비로소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재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후회만 남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고백을 자신과 같은 나이의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 교훈. 무년의 재혼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사명과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랑보다는 필요가 관계를 이끕니다.
어느 쪽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 어느 쪽은 경제적 안정이나 돌봄을 위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계약처럼 시작된 관계는 두 결핍이 해소되었을까? 서로에게 남는 건 책임감도 애정도 아닌 허무함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쪽은 진심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그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행복이 자랄 수는 없었어요. 두 번째 두분. 가족이라는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재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자식과 자식, 지역과 지역, 기업의 구제와 충비 차이가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녀는 직접 겪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왕건이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세부인이었을 뿐이었어요. 사랑 없이 맺어진 인연은 추억도 없이 가족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키보다도 깊은 이해가 가족을 만들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없다면 가족은 단지 함께 사는 타인일 뿐입니다. 세 번째 두분. 노년의 결혼은 결국 이별을 준비하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미래를 향한 동행이지만 노년의 결혼은 남겨진 한 사람의 고독을 감당해야 하는 준비 없는 이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라면 눈물로도 견뎌냈을 이별이 노년이 되니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정리하지 못한 채, 정도 끝나지 못한 채 남은 삶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외로움과 허탈함은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갑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걸 겪고 나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책살 좋은 날엔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천천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살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재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려는 이가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이해, 그리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한 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늦더라도 그 늦은 선택이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내는 것. 저는 이미 한 번 제 곁에 있던 사람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쓰라린 감정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랑 없이, 정조차 없이, 그 어떤 위로도 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의 자녀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떠나주세요. 그 말 한마디는 제가 지난 10년간 흘려온 모든 노력과 희생을 단순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정성 들여 가꿔왔던 날들, 그 사람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했던 시간들, 결국 그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노년지의 재혼은
때로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행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와 다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년 뒤의 질문이 모두 나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지는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홀로서기의 길 위에서 더 단단하고 타문한 행복을 찾기도 하지요.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어올리는 깊은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그 설렘 뒤에 있는 책임과 진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사랑은 젊은 날보다 노년의 시기엔 훨씬 더 깊고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기를, 그리고 그 선택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댓글에 그 마음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조용하고도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들어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위로와 성찰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혜와 따뜻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